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19번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공부하셨던 학자가 나옵니다. 바로 디케리가 주장한 수업 체제 설계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업 체제 설계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체제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셔야 되고요. 왜냐면 체제가 무엇이니까 체제적 수업 설계 모형은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케리 모형의 절차, 디케리 모형은 총 10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체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빠짐없이 고려한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하위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를 체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 안에 있는 하위 요소들은 각각 독립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한 상태가 하나의 체제가 되는 거죠. 교수, 즉 가르치는 일도 하나의 체제로 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가르친다는 거는 학습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즉, 아이들을 바람직한 상태 혹은 바람직한 행동 변화, 바람직한 정서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어떤 교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위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라고 하든지, 학습자가 있겠죠, 체제. 혹은 또 교수가 있을 교사,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학습자들을 올바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학습자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습자랑 교사, 내용 이런 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연관성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빠짐없이. 그래서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학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ADDI 모형에서 앞 글자를 따서 AD 모형 설계와 이제 디케리 모형 설계가 있습니다. 둘이 유사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왜냐면 이제 ADDI 모형이 먼저 나오고, 조금 이제 입장을 달리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디케리는 또 디케리 나름대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두 모형 다 체제적 교수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ADDI 모형은 기본적으로 5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고 해서 이제 이 앞 글자들을 다 따게 되면 이제 분석은 analyze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분석, 설계, 디자인. 그 다음에 개발은 development라고 볼 수 있고, E는 implementation에서 실행, 그 다음에 E는 evaluation, 평가. 이렇게 해서 앞 글자를 따서 ADDI 모형은 기본적으로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디케리 모형은 이렇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나누고 있는가? 임의적으로 어떠한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케리 모형은 1단계부터 총 10단계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디케리 모형 안에도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구 사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분석을 실시하고, 학습자와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학습 목표를 진술한다. 그러면은 이까지는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AD 모형에 이제 분석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 목표를 진수화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이까지를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설계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개발에 해당되겠죠. 실제 개발하는 거에 해당되고, 마지막 평가에 해당되고, 실행 부분은 없습니다. 실행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디케리 모형을 여러분들이 굳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나누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디케리는 1단계에서 10단계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단 공부하실 때 유사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분석, 설계, 개발,
이제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10단계가 이해하시면 되고 AD 모형은 5단계로 나누되 이 5단계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죠. 근데 이 안에서 뭐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지는 AD 모형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개발을 이런 것들을 하고 실행을 이런 것들을 하고 평가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디케리 모형의 요구 사정과 AD 모형의 요구 분석은 다른 거냐?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AD 모형의 직무 과제 분석이나 그 디케리 모형의 수업 분석이 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그 유사하게끔 공부하셔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AD 모형은 단 설계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개발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디케리 모형은 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인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뭐가 나올지 모르고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뭐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 유사하다.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누어서 공부하시고 AD 모형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충분히 공부하시되 이 AD 모형의 요구 분석과 이 요구 사정은 똑같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이론 강의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지만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은 뭐냐, 이제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였어요. 이 개발 단계와 설계 단계를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평가 학습 목표를 진술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거. 여기 개발이라는 용어가 쓰였지만 이거는 설계에 해당되는 게 이거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쓰였지만 설계에 해당되는 단계고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은 이제 개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도 보면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여기도 프로그램 계열하고 교수 전략 및 교수 매체 선정 및 개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전략 및 교수 매체 개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개발이라는 용어가 있으면서 왜 설계로 우리가 들어가 있냐,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랑 설계랑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개발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단계고 설계는 뭐냐면 우리가 구상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평가 도구를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어떠한 교수 전략이나 교수 매체를 쓸 건지를 뭔가 큰 틀 안에서 이제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교수 방법들을 쓰겠다, 이러한 교수 매체를 쓰겠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평가를 다 내가 집어넣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계적으로 다 결정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하는 건 뭐냐면 개발은 실제로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개발을,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교사용 지도서도 만들고 학습자용 지침서도 만들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만약에 매체를 쓸 거면 컴퓨터 멀티미디어 자료도 만들고 원격 학습 시행할 거면 웹페이지도 만들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교수 자료를 실제로 만드는 단계가 개발인 거예요. 설계는 전체적인 큰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고 개발은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수행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실제로 다 만드는 단계가 개발로 보는 거예요. 개발을 딱 끝이 났을 때, 교수 자료를 개발했을 때, 여기서 교수 전략,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이겠죠. 이까지 했을 때는 무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무언가 내가 만들고자 했던 게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일단 실행과 평가 부분 나올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이 설계와 개발이 나올 확률이 이제 1순위라고 1순위이고 그다음에 분석 단계도 솔직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설계랑 개발 단계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분석 단계도 분석 나름대로 중요한 게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좀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계와 개발이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분석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점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에서 분석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분석 단계도 반드시 보고 가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ADDR 모형은 이 5가지 큰 틀 안에서 분석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설계는 4개, 그다음 개발은 3개, 실행은 2개, 평가를 1개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20번 라이겔루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 풀이하겠습니다.